자, 그러면 이제 2교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교시는 아까 제가 1교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하나 쳤습니다. 자, 일단 뭐 상식선에서 분묘가 뭔지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묘지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분묘기지권의 내용,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우리가 배우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민법 시간에 용익물권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듣게 되는데 그 지상권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특수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권 파트에 나온, 쉽게 얘기하면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가 어떤 형태를 가졌을 때 과연 묘로 보느냐라는 부분은, 자, 이렇게 묘가 봉분이 있는 거 맞죠? 예, 근데 봉분이 있는데 요 봉분에는 반드시, 자, 사자가 안장을 해야 됩니다. 사자가 뭐예요? 예? 예. 아예 설마 뭐 호랑이 친구겠어요? 자, 예. 그래서 당연히 사자가 안장돼 있어야 되겠죠. 예. 아, 힘들면 누워 있으셔도 돼요. 예. 뭐 저는 뭐 깨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일단 갈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부에는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왜 나왔냐면, 알겠지만 묘 중에 여러분들 혹시 가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 이런 거. 갖고 이제 가묘를 만들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자 이걸 묘로 인정해서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이제 돈 뜯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건 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이랬던 저랬던 사자가 안장된 장소가 묘야 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들이 보면 전부 다 오래된 판례들이에요. 76년도 판례면 몇 년이에요, 지금. 그렇잖아.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태어나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판례들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자, 어때요? 자, 여기는 화려하죠. 딱 봐도 야, 이건 뭐 그냥 동그라미 치고 아주 그냥 화려, 박스까지 노란색으로 난리 났죠. 이런 거는 알아야 돼, 이번 기초 때.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눈에 띄게 하려고 이번에는 또 박스도 노란색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고, 나름 여러분들 눈에 좀 띄게 해보려고 이렇게도 색깔 넣고 저렇게도 넣고 한번 제 나름대로는 좀 노력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좀 따라주세요. 자, 그래서 갖고 계시는 기초서 120페이지에 성립요건이라고 니은번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A, B, C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옆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꼭 써주세요. 또 눈에 띄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또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왔잖아요. 따라서 A번이 무슨 형? 승낙형. 그래, 그 옆에다 좀 세 글자 정도만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알파벳 B번 맨 끝에다가 취득시효형이라고 좀 써주세요. 취득시효형. 그리고 알파벳 C번 맨 끝에다가는 양도형이라고만 이렇게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중에 여러분들도 뭐 판례집이나 시중에 뭐 관련된 어떤 그 글들이나 이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승낙형, 취득시효형, 양도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목을 먼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시험 문제의 대세는 여기 있는 B하고 C 있죠. 여기서 돌아가면서 요새 매년 나와요. A번은 그거 뭐 거의 개무시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번이 뭔데 이렇게 A번은 그렇게 안 중요하다 그러느냐? 자, 읽어드리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려고 이제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번을 보면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 소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67년도 대법원 판례인데요. 아니, 이거는 강의할 게 없어요. 보세요. A가 토지 소유자야.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여기다가 이제 갑이라는 아버님 묘를 만들겠다는 거 맞죠? 근데 자기 땅이 아니니까 B가 A한테 가서 땅 주인한테, 저 땅 주인님, 아, 여기다가 좀 아버님 묘 좀, 아유, 그걸 뭘 물어보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 다 그냥 해. 뭐 그런 거 물어봐. 그냥 해. 승낙 받았어. 그래서 묘를 설치했어.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결국은 분묘기지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죠. 그럼 뭐 이게 뭐 어쨌다고? 이게 시험에 나올 게 뭐 있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A번은 시험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제 B번부터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 소유 토지에 그의 승낙을 받았어요? 승낙이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그냥 맘만 드는 거야. 그냥 승낙 없이 그냥 지방에 가면. 근데 설치를 했는데, 자, 최근에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오늘도 20년간
평온, 공연 어때요? 이거 민법 시간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라고 들어봤죠? 예, 그래서 10년이고 선이 무과실이면 등기부 취득시효도 있으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저는 일단 민법 강사로 강의를 지금 쓴 건 아니니까 필요한 것만 제가 강의할게요. 자, 그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그림으로 또 쉽게 설명하라 그러면 A가 요렇게 땅 주인입니다. 자, 근데 좀 리얼하게 해볼까요? 자, 여기다 여러분 본인을 한번 세워봐요. 자, 본인을 한번 세요. 여러분이 A예요. 자, 이제 우리 지금 12월인데 우리 1월 달에 이제 구정 오면 설 때 지방에 이제 한번 내려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땅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뭐 구정 때나 뭐 추석 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내려갔다 오면 내 땅 잘 있나 막 한 바퀴 돌아보고 언놈이 막 묘 만들었나 막 짝대기 들고 막 휘벼보고 그래요. 그냥 친지들 보고 올라와요. 그냥 친지들 보고 그냥 뭐 인사하고 올라오지 뭐 짝대기 들고 언놈이 묘를 만들었나? 20년간 평온 공연하나? 이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내려갔다 오고 작년 재작년도 내려갔다 왔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사이에 동네 이웃에 사는 B가 아버님 묘를 만든 거야. 이해돼요? 근데 아버님이 91년도에 돌아가신 거야. 그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존재해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제가 분쟁을 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에 이제 내려가신 김에 자, 이 동네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공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A님, 아유, 이거 이 땅 서울 땅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지 내가 얼마나 6개월 동안 기다린 줄 아세요? 그저 이제 A인 여러분이 아니 저를 왜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게 아니라 그 지금 요 갖고 있는 임야를 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사갖고 뭐 이렇게 전원주택 이렇게 좀 단지를 좀 개발 좀 해서 뭐 하겠다는 사람인데 아유 뭐 좀 뭐 가격만 맞으면 좀 어떻게 사고 싶다는데 좀 어떻게 한번 물어는 봐야 될 것 같네. 6개월을 기다렸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개공이 왈 여러분에게 아 근데 이 땅이 다 괜찮아요. 그 건설하는 사람이 다 둘러봤나 봐.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더만. 그럼 여러분이 아니 뭐 제 땅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묘가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묘가 있는 걸 알아 몰라? 아니 무슨 묘가 있어요? 여기 묘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묘 만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무슨 소리예요? 하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열받아갖고 쫓아갔어. 찾아가지고 B한테 여보세요 B님. 아니 남의 땅에다 누가 아버님 묘를 만드시고 그러세요? 빨리 이장해 가세요. 왜 남의 땅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저 여기는 B가 A한테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91년도에 돌아가서 지금 2020년이니까 20년 평온 공연이에요. 안 웃는 것도 대단하네. 자, 20년 평온 공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다 그래요? 아직 진도가 안 나갔다 그래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진도 나갔어? 아직은 몰라 뭔지? 자, 그럼 여기는 B가 알았다 그래. 가서 민법 공부 더 하라 그래요. 그래도 임선정 쌤이 기초 때 민법 공부하라 그런 거 아니 지금? 안 웃어 진짜. 이게 되는 거야. 그럼 20년이고 나발이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럼 당신 왜 남의 땅에다 그러냐고. B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럼 알아보면 되겠지. 누구 말이 맞아요? 아이 B 말이 맞다고 해야 이게 성립 요건 아니야. 불성립 요건이 아니라 실력이 없으면 센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B가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벽을 B가 이기게 되면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이제 손해 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인 땅 갖고 있으면 이게 묘가 만들어졌는지도 한 번씩 보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실무적으로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B는 B 입장에서 아버님 묘인데 막 함부로 막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 갈 수밖에 없고요. 오래된 판례지만 자 여기 사건 번호까지 뒤에다가 다 명시해서 화면 준비한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세 번째 사례는 아마 여러분들도 판례지만 야 이건 판례가 조금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드는 판례예요. 읽어볼까요? 자기 소유 토지에 자 땅 주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아버님 묘를. 그리고 나서 분묘를 설치한 땅 주인이 그 분묘 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를 뭐 한 거예요? 처분. 자, 그럼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이왕 이해시킬게요. 한번 이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A야. 자, 여러분 여기다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딱 대입시켜 보세요. 리얼하게. 자, 여러분이 땅 주인인데,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여기다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설 때도 내려가서 아버님 얼굴 뵙고 올 거예요. 자, 이제 묘에 가서 성묘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갔더니 이 동네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개공이가 여러분을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유 저기요, 혹시 이거 땅 팔 생각 없으세요? 근데 이제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가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집값도 그러니까, 아예 뭐 작자만 가격만 괜찮으면 뭐 안 팔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팔릴 수 있다면 팔면 좋죠. 뭐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개공이가 B라고 하는 이제, 자, 이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B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해돼요? 갖고 이제 이 설 때 내려가서 어떻게 만났어. 갖고 내려가고 만났고 우연찮게 어떻게 계약서 쓰고 계약금 1억을 받아 갖고 온 거야. 이해돼요? 팔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약이 된 거야. 자,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 있는 B가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여러분한테. 자, 선생님, 아니 계약금도 건네고 땅 파셨잖아요. 아, 예, 팔았죠.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이거 보다 보니까 여기 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게 누구 묘인가 그랬더니 A 선생님 묘라면서요, 아버님 묘라면서요. 맞습니다. 아이 그러면 땅을 팔았으면 당연히 이거 아버님 묘 이장이 가는 거 기본이지. 저 이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자 이제 여러분은 B한테, 여보세요, 계약서 좀 보시라고. 내가 계약서에다 아버님 묘 이장이 간다고 써 있냐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지금. B, 아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당연히 이장에 가는 게 기본이지. 땅 팔아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헛소리 하시면 어떡하시냐고 지금.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서로 간에 또 분쟁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항상 이래서 양쪽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A 말이 맞는 거예요, B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응? A 말이 맞아야지. 근데 사실 여러분 B의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는 거지. B 입장은 억울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있는 거. 그 대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B도 틀린 건 아니잖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수험생이시니까 판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판례에 따라서 그냥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해 쓰세요. 그렇다고 답을 안 쓰고 내 말이 맞다, 나는 소송할 거다, 그래서 이 판례를 없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러지 말고. 자, 그래서 결국 A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럼 누가 손해봐요? B가 손해보죠. 그럼 이 땅 누가 설명해 줬어요? 개공이가. 그럼 개공이는 괜찮아요? 또 폭파돼요? 내 갈 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얼마 날려먹은 줄 알아? 지금 1교시부터? 할 수 있겠어? 자, 지금 돈 날린 거 생각하면 한도 없도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일이 꼭 생겨요.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실무를 하시는데 토지 쪽에 연결되신 분이면 이 분묘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조상의 묘를 그거 돈 몇 푼 준다고 함부로 이장해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A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합의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A하고만 합의하면 돼요. 생존 안 오던 사돈의 팔촌도 들이누워요. 그래야 수업을 할 거 아니야. 들이누워서 돈 뜯어낼 거 아니야. 이참에 생전 와보지도 않더니. 이참에 와잖아요. 오늘부터 온다고. 돈 뜯어내고. 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할 때 꼭 분묘기지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앞으로 중개업 할 건데 맨날 것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노련한 사람들은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쓸 거예요? 특약으로. 응? 매수인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라든지, 이 분묘가 만약에 추후에 발견될 시 개공인 나는 책임이 없고 니네들이 알아서 한다든지. 이해돼요? 뭐 정확하게 해줘야지. 근데 아무런 것도 없이 아유 박사장 이장 온 김에 도장 찍고 가, 막 찍었다가는 이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하게 이 계약서 쓸 때 특약에다가 명시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B씨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외적으로 또 판례들이 좀 있으니까 좀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요,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공지까지 미치고요. 특히 요거 지료 별표 꼭 치세요. 지료. 자, 1번 지료 꼭 별표 치세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무슨 형? 취득시효형인 거 맞죠? 예, 그래서 자, 취득시효형 딱 밑줄 치시고, 또는 여러분이 써놓으시고, 자, 죄송한데 제가 전화면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이해해 주세요. 자, 요게 취득시효형인 거 맞죠? 요 두 번째 그림 요거 취득시효형. 요거 두 번째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들어봐봐요. 아까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9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간 평균 공연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이겨요, 져요? 이기지. 그럼 얘가 분묘기지권을 갖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A로서 뭐라 그러냐면 B한테 오케이,
그럼 분묘기지권 성립하니까 가지세요. 대신에 돈 내세요. 치료 청구하겠습니다. 왜 이 치료를 청구한다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지금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내용이라 그랬죠. 민법 시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들어보게 되면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일까요? 치료가 요소가 아닐까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지급이 요소는 아니었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냐면 언제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최근 판례가 나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봐봐요. 몇 년도야? 2021년도잖아. 좀 전에 판례들 봐봐요. 다 뭐 60년대, 70년대 때 막 80년대 판례인데 2021년이면 지금 2022년이잖아. 완전 따끈따끈한 판례거든. 근데 이 판례가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였거든. 그래서 요즘도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치료 지급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 91년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모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모셔왔던 아들이 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그 분묘에 대해서 이제 소멸 청구를 해야지. 그걸 기점으로. 그러니까 인정은 해주되 돈은 내고 이용하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근데 그걸 기준. 왜냐하면 돈도 안 내고 앞으로도 봉제사를 하는 동안은 계속 가게 되면 너무 토지 소유자한테 가혹하잖아. 몇백 년째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기간이 있잖아요. 봐봐. 기간.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봐요.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은 존속한다. 그러면 이 존속하는 거라는 건 뭐야?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20년만 평온 공용만 하면 앞으로 몇백 년간을 공짜로 쓰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지료를 내고 써라. 그래야 서로 합당하지 않냐라고 나온 판례가 최근 판례인 겁니다. 자, 꼭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21페이지에 있는 뭐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힌트 드렸어요. 제가 화면은 일부러 준비는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할까 빼버릴까 하다가 또 넘어가면 페이지가 또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넣었으니까 이렇게 하얀색만 잔뜩 있는 챕터들은 편안하게 보란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 2교시에 또 열심히 강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법입니다. 자, 농지법은 공법 시간에 배우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실무에 나가면 농지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억번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거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저한테 먼저 듣고요. 공법 시간에 들으세요. 공법 선생님이 강의하실 거예요. 이 경자는 한자로 밭갈경자예요.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있을 유자에다가 밭전자입니다. 그래서 경자라는 얘기는 밭을 가는 사람이 유전, 땅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농사 안 질 사람은 농지 가질 생각 허덜덜덜덜 말아라 그 얘기야. 즉 농지를 살 거면 농사 져라 이 얘기야. 그러면 농사 짓겠다고 해놓고 나서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제 과목에 가끔 나와요. 근데 여기는 저는 별표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요번 33회 시험에 나왔냐고요? 아니요. 32회 시험에 나왔냐고요? 아니요. 31회 때 나왔냐고요? 아니요. 30회나 29회 나왔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4, 5년 만에 한번 나오면 땡큐 아님 말고야. 하지만 어차피 공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기초 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경자 유전의 원칙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지금 앉아 계시는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우리 강남 수험생분들은 농사 짓고 계세요? 농사 안 져요? 지금 얼굴이 농사 짓다 오신 게 아니잖아요. 새벽 4시 뭐 걸음 주고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강남역 사거리 도착한 거 아니잖아. 집이 연천인데요. 그거 아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농사 안 줘.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농사를 안 지는데 어떻게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냐? 그게 바로 상속 농지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서산에서 농사를 지세요. 충남 서산에.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농지 주셨는데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뭐 그냥 버리라고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는 있어요. 참고적으로 1만 제곱미터를 평으로 굳이 환산하시겠다 그러면
0.3을 곱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0.3025예요. 0.3을 곱하시게 되면 이거 3,000평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3,000평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농 당시 소유 농지인데요. 여기 이자가 한자로 떠날리, 농지농. 정확히 말하면 리농이지, 리농. 이농. 그래서 여기 이자가 떠날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했죠.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들이 아주 싸게 수입돼 오니까 선생님 농사 질수록 빚만 쌓여요. 이거 맨날 작년에도 2천만 원 손해봤어요. 제가 농사 안 질래요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서울로 이농했을 때에는 얼마까지? 1만. 그래서 이것도 얼마까지? 3,000평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AB보다는 C번은 꼭 체킹하세요. 자, C번에 무슨 체험이요? 주말 체험. 그래서 애 데리고 물 주러 가는 경우 많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하남시에 저는 땅을 하나 사서 이제 내년에 해 바뀌면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좀 텃밭도 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무, 상추, 방울토마토 이런 거 좀 심어 볼게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 빌려서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봐봐요. 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000제곱미터 이내예요, 미만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공법 시간에 나오더만 뭐 제 과목에는 안 나와도 이내와 미만은 다르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면요 대충 하게 되면 한 300평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 300평이라는 땅도 절대 작은 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데부터 저 유리벽 뒤에 이 강의실까지 전체 면적이 한 50평이라고 칠게요. 여기 전체 학원 여기 강의실 면적이 50평.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학원이 50평이라고 전용 면적 기준이요. 50평이면 곱하기 6을 해야 300평이 되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애 데리고 물 주러 가는데 방울토마토 심을 거야. 근데 우리 학원 지금 강의실에 6배 되는 걸 방울토마토를 심는다고. 하남시에 땅 사가지고. 그럼 어떻게 괜찮아요? 아빠 엄마는 뼈골 빠져 죽어요. 이 강의실에 6배가 되는 걸 방울토마토를 심자. 하나만 하자 그냥. 애는 막 철없어서 우리한테 뛰어다니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물 주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지 않아? 7, 8월 달에. 근데 그것도 봐봐. 여기 맨 밑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이 300평이어야지. 근데 시험에는 세대원 각각이라고 낸다고. 각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큰딸, 작은딸 해보면 300, 300, 300, 300이면 뭐야? 1200평을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어떻게 돼? 엄마 아빠는. 이게 주말에 가서 물 주고 오는 수준이에요. 거의 이제 농사 져야 돼.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1200평 무슨 물 주고 와 주말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전부예요.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30회 전에 27, 28 이럴 때. 근데 최근에 31, 32, 33회 시험에는 시큰둥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치지는 않을게요. 자, 대신에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시험에 안 나와도 알아둬야 돼. 시험에도 물론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증명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농취증 이렇게 줄여서 실무에서는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취증이 뭐냐면 자, 이 농지법에서 이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A가 이제 하남시에 농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농지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B가 이 농지를 사게 됩니다. 그럼 이 농지법의 대원칙이 뭐라 그랬죠? 경자, 유전의 원칙인 거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농사를 져야지 농지를 사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은 가운데서 분명히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문 직업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계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계약을 하게 되면 B가 A한테 3억이라는 돈을 건넸어요. 그러면 A에서 B로는 뭐가 와야 돼? 등기가 와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공시법 우리 교수님들한테 뭐 여기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각 계열의 교수님들하고 친하니까 물어봤어요. 한결같이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 똑같았어요. 뭐냐면 등기법 문제에서 등기할 때 구비 서류들이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난 되게 궁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구비 서류,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쫙
이전 등기할 때 구비서류들 짝,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구비서류 짝, 이해돼요? 환매 등기할 때 구비서류 짝이 시험에 나오느냐가 되게 궁금했거든. 안 나온대요. 예, 안 나온대요. 근데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시는데 등기는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등기 누가 도와줘요? 법무사가 도와주는데 여러분도 그동안 집 사고 팔 때 여러분이 셀프 등기해 보신 분이 있어요? 여기 100명에 한두 명 있어. 법무사 비용 내가 아끼려고 내가 셀프 등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99% 법무사 도움받아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등기부를 등기소에다 제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3자의 승낙서나 동의서가 첨부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농, 취, 증 맞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근데 만약에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그러면 아무리 등기소에 가서 등기 줄 서 있어도요 본인 앞으로 명의를 못 갖고 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B는 자기 앞으로 명의를 못 갖고 오는데 A한테 3억 정도는 용돈 쓰라고 줄 일은 만무하겠죠. 그럼 계약은 빠그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운데서 다리 역할 이 추운 날 실컷 해놓고 복비 받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주니 못 주니 그런다고. 그래서 이 농지증이 꼭 제출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농지증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은 실무에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지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제가 골격이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죠. 그럼 얘가 농사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농사 져야 되죠. 그럼 농사를 져야 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농업경영계획서 이 땅에다 뭐 심으실 거예요? 방울토마토. 예, 자, 예, 뼈골 빠져 죽어라 아주 진짜. 예,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그래서 나는 이 땅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심을 거다. 이해 가죠? 그래갖고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의 소재들을 관할하는 시, 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외워두세요. 요게 제 과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 파트를 이제 과거에 공법 기출문제들도 이렇게 훑어본다고요. 공법은 어떻게 나오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줄여서 시구 읍면장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틀리지. 대부분 우리가 시군구란 말 많이 쓰잖아. 군수가 없잖아요. 봐봐요. 시장하고 구청장 사이에 군청이 어디 있어요? 군수가 없다니까요. 군수 대신에 군수보다 좀 더 디테일한 단위가 바로 읍면이잖아요. 그래서 읍장 면작이 확인을 해야 더 정확하게 야, 너 농사 질 거야 안 질 거야? 군수님이 와서 확인하기에는 군수님 바쁘잖아. 그러니까 읍면장이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만큼 경자 유전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시군구청장 그러면 안 돼. 시구 읍면장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요들한테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거를 발급해 줘요. 그래서 요 발급은 7일 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농지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최근에는 4일이었는데 요거 이제 작년에 올해 와갖고 법이 바뀌어갖고 요게 7일이 돼서 요게 개정 법률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34회 시험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기초 강의 때 초반이지만 좀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어차피 이거 공법 시간에 배워요. 네, 그래서 또 항상 공법은 체계잖아, 체계. 항상 이 그림 그리잖아요, 공법 교수님은.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누구한테 가서 발급 신청이요? 시구 읍면장에게. 그럼 발급해주고 그걸 어디다 제출한다? 어디다 제출한다? 등기소에다 제출한다. 등기소에다 제출 안 하면 본인 명의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못 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바로 거래규제, 못 사고 팔게 하는 거래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농취증이 되는 거야. 자, 이해하신 분위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들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자, 쭉 제가 화면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서 보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방울토마토를 심는 게 뭐예요? 농업경영하는 거죠? 완전 농사 짓겠다는 거지. 하지만 주말에 애 데리고 물 주러 갈 수도 있죠? 무도 심고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되겠지만 시, 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는 거 맞아요? 그럼 발급받아서 어디다 제출해요? 등기소에다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증을 첨부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증이 없으면 땅을 못 사, 농지를.
그게 바로 거래 규제라는 거. 못 사게 하는 것을. 느낌 알겠어요? 자, 이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요, 완전히 이제 공법책 펴갖고 제가 농지법 강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필요한 것만 농지증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더 자세한 건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제가 안 해도 되지만 기초 때 좀 얘기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의무? 처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설명 제가 다 할게요. 처분 의무 몇 년? 1년. 일단 외우세요. 잠깐 화면 바꿀게요. 두 번째, 자 요번에는 처분 의무, 처분 명령. 처분 명령. 자 1년이요, 6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기다리세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여기서 요번에는 무슨 강제금?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5. 물론 여기 앞에 다 써 있어요. 뭐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보다 더 높은 가격. 자, 다 넘어가자. 하여튼 100분의 25, 25% 맞죠? 예. 근데 해당하는 이행을 강제하는 돈을 부과하는데, 자 1년에 한 번이에요. 딱 한 번만 부과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매년 1회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거지. 매년 1회. 딱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매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들 기억하죠? 자, 그래서 자 처분 의무예요, 명령이에요? 처음이 의무는 1년, 처분 명령은 6개월,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자, 그럼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시죠. 한 방에 해결할게요.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제 과목 아니니까. 자, 시판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A가 갖고 있는 이 땅을 B가 농업경영局에서 제출해서 등기까지 해서 이제 농지 샀어요, 안 샀어요? 샀으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니까 어때요? 농사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되잖아. 그래서 농사 지면 돼. 그래서 방울토마토 심기로 했으면 여기다 샀으니까 심고, 아 나름대로 열심히 경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든 데도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B가 하남시의 땅을 산 속뜻은 이 사람은 여기 개발 계획이 이만저만하니까 농지를 사갖고 이거를 전용해갖고 대로 변경해갖고 집 져서 팔아먹으려고 산 거야. 방울토마토에 1도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농사를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첫 번째가 농사 안 질 거면 농지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처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농지를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이내 파세요 하고 얘기하면요, B는 알았다 그래요. 자, 바빠서 내일 모레 해요. 내일 모레 하겠죠. 그럼 내일 모레 하는 순간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야, 너 진짜 팔으니까 안 팔래? 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처분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 기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안 팔았어. 그러면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면 기간을 더 많이 줄까 줄일까? 줄이니까 이게 6개월 이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 진짜 안 팔 거야? 하고 목소리 톤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팔아요. 갑자기 이제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지. 항상 이럴 때 아픈 거야, 허리는. 자, 그러면 이제 팔으라고 분명히 시간을 이렇게 줬는데도 안 팔잖아요? 이제 돈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을 강제한다는 거야. 뭐로? 돈으로. 어떤 이행을 강제하는지 알겠어요? 팔으라고. 자, 그때 몇 프로? 25%. 자, 한 번 부과해요? 매년이요? 매년 1회 부과한다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법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기출 문제들을 한 번씩 봐요, 가끔. 자, 근데 공법은 확실히 공법 교수님은 항상 이게 체계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제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농사 안 짓죠?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1년 이내 팔아야 되지. 근데 만약에 1년 이내 팔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25% 매년 1회 부과되는 거 맞죠? 이러면 틀리는 거야. 맞잖아. 매년 1회 부과하잖아. 매년 2회 아니잖아. 자, 지금 잘 보면 제가 뭘 빼고 읽었어요. 이게 항상 그래, 공법. 그래서 공법은 체계를 잡는 거야. 민법은 판례집을 보는 거고. 그럼 중개사법은 어떻게 해요? 뭘 외워? 뭐 물어보면 계속 틀리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처분 의무가 있죠?
근데 처분 의무가 있는데 안 팔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면 틀리잖아. 그러니까 처분 의무가 있을 때 뭐가 내려졌을 때 처분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안 팔면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의무와 명령 이런 것들이 공법은 확실히 이 골격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 쓸데없는 농담 좀 많이 하고 갈게요. 처음인데 너무 또 진지함을 가지면 또 수업이 재미없으니까. 자, 저는요 이 2달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지만 여러분한테 꼭 얘기한 게 매주마다 한 거 있다. 집에 가서 무슨 공부 열심히 해라. 민법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2달의 시간을 딱 주고 민법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요. 너만 보면 생각나요. 저 매주 얘기하죠. 지겨 죽겠어. 내가 알아서 하지. 맨날 와갖고 진짜 책을 갖고 와도 뭐라 그래. 진짜 안 갖고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 제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좋은 얘기 하면요. 네가 뭔데 지랄이세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럼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제 말을 들어줘요. 역시 오늘도 꽂고 가요. 그러면 저는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지. 그냥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시험을 본 모의고사 성적표를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남편이 봐요. 그럼 이제 더 열심히 해요. 이제 널 보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항상 조금 얘기하면 안 들어. 강력하게. 야간반 있잖아. 합격률 높이는 방법은 뭔지 알아? 회사로 성적표를 보내면 돼. 야, 김 과장, 너 뭐 맨날 뭐 학원 간다더니 뭐야 민법개론 합해서 60은 뭐야? 요새는 평균이 아니라 합해서 60으로 바뀌었니? 걔 이제 뭐다 학원에. 그냥 일해라 너. 야근해라. 내가 볼 때 공부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목소리 톤 올라가도 안 하면 죽여버려야 돼. 근데 왜 이게 죽인다는 말을 쓰냐면 봐봐. 3억 원짜리 땅이잖아요. 어떻게 한 번만 부과해요? 25%를 매년 부과해요. 그럼 몇 년만 뻗으면 돼? 잘 생각해봐. 25%를 몇 년만 뻗으면 그 땅이 날아가. 그냥 간단하게 4년만 뻗으면 날아가지. 그러니까 4년만 뻗어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땅이 다 날아가 3억짜리가. 그래서 확실하지. 이행강제금 한 번만 날라와봐. 고지서 25%.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3억짜리면 7,500만 원이 날라와. 그럼 7,500만 원짜리 고지서 받으면 어때? 아유 허리가 나아. 어떻게 허리가 더 아파. 허리가 나을걸? 가서 방울토마토 씨 뿌리고 있을걸?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날려보낼게 내가. 허리가 나을걸?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처분 의무는 6개월이죠. 명령은 1년이죠. 의분 다음에 이행강제금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건 다 치사해요. 안 치사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골격을 딱 처음 받기 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한 10분 정도 수업 더 할 거예요. 자, 2교시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많은 얘기했지만 조세, 그래서 이제 세법 얘기들도 물론 특히 여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제 보유와 관련된 종합 관련된 이제 세금들 있잖아요. 보유 관련된 세금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된 것들도 많이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과목에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글씨만 이렇게 해놓고 형광펜을 칠해 않았으니까 뭐 종부세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종부세 내용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세법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예, 분량은 없어도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세법이에요. 네, 근데 강남에선 중개업 하려면 또 세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십시오. 하지만 제 실무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일단 여기선 좀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제 저도 좀 제 과목 좀 합시다. 지금까지 뭐 민법, 등기법, 지적법, 공법 다 얘기했잖아. 유일하게 하나 안 한 건 뭐야? 학개론, 이영방 X. 자, 예, 자, 그 빼고는 다 했잖아 지금. 근데 내 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제 과목이에요. 이거 봐요,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이라. 이제 제 거 좀 합시다 이제. 자,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작성, 자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 기초서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편하게 해드리려고 교재 내용을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발췌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서요. 화면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배경 설명을 좀 깔아드리고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이 확인설명서 지금 보면 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자 그냥 편안하게 자 오늘은 원만 강의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확인설명서 1은 있잖아요.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2, 우리 지금 학원 건물 여기는 지금 상가죠. 이 건물 1층에 지금 핸드폰 가게 있잖아요. 아이폰 아세요? 거기가 나가고 만약에 거기 커피숍이 들어선대 스타벅스가.
그러면 그럴 때 도와줬다. 그럼 이거는 비주거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3. 오늘 맨날 얘기했던 하남시의 토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4가 있어요. 4는요, 임목이라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 설명서 4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초 때는 요것만 먼저 공부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왜냐하면 원만 공부를 해놓으면 일정 내용을 빼면 2, 조금 더 빼면 3, 완전 확 빼버리면 4가 되니까 원을 위주로 일단 기초 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초서는 좀 볼륨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만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주거용 건물 확인 설명서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하신 분위기니까 직접 한번 우리 확인 설명서 작성 한번 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만약에 우리 요 앞에 아까 아파트 얘기들 많이 했죠. 아파트는 뭐예요? 공동주택이잖아. 그러면서 만약에 매매다. 그럼 매매다 체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미 등기상 증명서 띄어서 이 집에 융자 있나 없나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여기 봐봐요. 아까 대장 그러면 공식은 면적, 지적도 임야도 도명 그러면 공식은 경계. 근데 뭐 아파트 도와준다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 뛸 이유는 없잖아. 아, 요 앞에 아파트 도와주는데 토지대장 누가 띄어요? 등기부 정도 띄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제가 숙제 냈었는데 네이버에 토지용계획학에서 꼭 띄워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걸 띄워봐야 이제 실무 나가서도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꼭 아니면 네이버에 가서 꼭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직접 띄워보시든지. 자, 그리고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있으면 적고 불응사실 기재하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자, 제 말 좀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공부는 큰 타이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현관펜 쫙 칠하세요. 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잠깐 그대로 계세요.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8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2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요거 형광펜 칠하세요. 자, 세부 확인사항 형광펜 칠해주세요. 칠하셨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9번, 10번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다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이니까 9번, 10번, 11번, 12번이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번호가 4개가 있는 거죠. 우리 시험이 몇 지선다예요? 오지선다니까 여기다가 한 놈을 넣어서 오지선다를 만드는데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 확인사항이 좀 전에 몇 개였죠? 8개였으니까 그 중에 한 놈을 끄집어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바퀴 돌 때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에는 이런 게 있더라. 세부사항에는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 이게 되고 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 뭐 보통이냐 깨끗하냐 그건 나중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가 보세요. 중개보수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요 중개보수가 세 번째 파트 아니에요. 로마 숫자 3. 근데 중요한 건 번호가 13번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생각을 해봐. 시험을 지금 40만 명 육박하는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세부사항이 4개 아니에요. 그 4개에다가 오지선다를 만들려고 번호 13번 하나 있는 걸 넣어서 답을 주겠냐고. 그러니까 기본항인사항 8개를 넣으니까 기본항인사항 8개, 세부사항이 4개,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개보수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골격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본 확인사항부터 들어갈게요. 자, 기본 확인사항은 첫 번째가 대상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이고 지목은 지적법 시간에 28개가 있다 그랬고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띈다는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럼 토지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띄면 될 거 아니에요. 적으면 돼. 그거 띄워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건축물. 그 다음에 아까 건축물의 면적이 아니에요. 전용 뭐예요? 면적이지. 그럼 건축물의 면적은 뭐? 건축물 대장을 띄워서 여기다 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걸 배운 거야. 근데 이거 다 못 외워.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것만 따라주세요. 요 건축물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보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는 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내진 능력이라고 있는 거 있죠. 요 두 개는 꼭 체킹. 기초 때 다 못 외워. 일단 시험을 붙여드릴 테니까 믿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한 5년 정도 전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해 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도 지진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확인 설명서에 이게 첨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건 아니지만 그 잔재가 남아갖고 지금 시중에 문제집들이나 기출문제나 문제 많은 게 이게 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 못 외워도 되니까 하여튼 건축물에는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만 아셔도 요번 달 수업은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게 몇 개 있는데 등기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승구, 갑구. 자,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은 뭐 을구.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민간임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되시면 자, 계약기간 일정 기간 인정해 줘야 되고 증액도 함부로 못 올려요. 얼마까지 올려요? 5%밖에 못 올려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으면 써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진짜 자세하게 해줄게. 주택상가 다 그림 그려가지고. 근데 간단하게 주택만 얘기하면 처음에 보통 계약서 2년 쓰죠. 그리고 2년을 더 살고 싶을 수 있죠. 이럴 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증액은 5%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이제 그 얘기들 해줄게요. 자, 오늘은요. 요게 요번 시험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입니다. 형광펜 칠하시죠. 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형광펜 칠하시죠. 칠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요게 작년도 12월 달 딱 1년 됐네요. 작년 12월 달에 이게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요번 여러분들 선배들 33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열심히 열강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34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게 오히려 또 호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 옆에다가 제가 좀 화살표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A가 여러분들 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다시. 다가구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단독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많이 그리긴 그러니까 101호, 102호, 103호, 201, 202, 203, 301, 302, 303에서 제가 그냥 9가구만 할게요. 뭐 4층, 5층까지 할 수 있는데 머리 아프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이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3호 보이죠? 여기 103호가 지금 공실입니다. 공실.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A가 자, C라는 개공이한테 찾아와서 개공이님, 아 여기 103호가 지금 공실이에요. 여기 좀 세입자 좀 넣어주세요. 연락 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요 집에 들어가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공이는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경매에 나가고 넘어가서 한 푼이라도 못 건지고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다가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오면 저한테 배우는 게 이제 확정일자라는 걸 듣게 돼요. 오늘은 이제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주에 뭐 확정일자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이 확정일자는 후순위보다 우선해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무조건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 수업은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꼭 들어야 되는 것들. 자, 혼자서 독학 안 돼요. 따라서 그냥 애워놔 봐요. 확정일자는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보다 우선. 다음 주는 오면요. 제가 집을 몇 채 경매 붙이나 한번 봐봐요. 3시간 내내 경매 붙여버릴까요? 다 날려버릴까요? 그냥. 예, 그래서 확정일자는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으로 따졌을 때 지금 101호, 102호부터 자 103호를 뺀 나머지 101, 102, 201, 202, 203, 303호까지 요 제가 파란색으로 빗금치는 나머지 8가구 보이죠? 8가구가 전부 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칠게. 전부 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친다라면 누구보다 우선해요?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101호는 102호보다 102호, 103호보다 예를 들어서 203호보다 203호는 303호보다 다 우선해. 근데 이랬던 저랬던 그들 간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103호에 B가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건물의 제일 꼴의 B는 누구예요?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 누구냐고. B지. 그러면 이 B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빗금을 친 8가구가 먼저 배당이 된 다음에 여기 배당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배당이 된다면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지. 왜? 요즘에 이게 집값이 쭉쭉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집값 떨어지기 전에 막 한참 잘 나갈 때는 세입자들이 야 이게 집값이 뭐 20억짜리니까 뭐 내 돈 뭐 8천만 원 못 받겠어. 근데 이게 쭉쭉 떨어서 20억짜리 건물이 지금 12억, 11억이 돼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는 B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인데 한 푼도 못 받았어.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 한 푼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전화 와갖고 시혜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선생님,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이 집에 나머지 세입자들 확정일자 받았다고 얘기만 해주셔도 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개공이도 사실은 할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참 너무하시네. 아니 이거 6천만 원 해봐야 복비 30만 원인데 돈 30만 원 받고 제가 101호, 102호부터 다 해갖고 이걸 어떻게 확정일자 다 확인합니까? 막말로 잘 봐요. 개공인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저기 동사무소 공무원님 101호 확정일자 받았나요? 하고 물어보면 동사무소 공무원께서 씨한테 101호의 개인정보인데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지.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 개공이가 여러분이 확인해 준다면 뭘 어떻게 101호 앞에 서 있으면 되지. 이 미친 새끼 새벽에 술 처먹고 3시에 들어와. 갖고 물어봤어. 확정일자 받았냐고. 하더니 받았대. 자, 내 이름 102호야. 아, 이 새끼는 이제 집으로 안 들어와. 3일째 안 들어오네. 아, 환장하게 내기지. 환장하게 만나서 겨우 3일 만에 물어봤어. 그래서 여기에 303호까지 가는데 15일 걸렸어요. 그래갖고 드디어 계약서를 썼어. 30만 원 받았어. 내 갈 길이 아니야.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세입자는. 그럼 세입자는 여보세요 6천만 원 당신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전 재산이에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30만 원이 적습니까? 아니 이 양반아 돈 30만 원에 그걸 어떻게 다 하라는 얘기냐고. 이 양반 웃긴 사람. 이래가 입장이 달라져.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최근에 우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게 뭐가 있냐면 자 C가 계약서 써주는 거 맞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주민센터에 가면 나머지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받았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조문이 명시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여기 젊으신 분들이 나는 원룸, 투룸은 얻어 산다 그러면 다가구가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각각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런 건물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의 동의서 가져가서 확인하면 다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전부 다 확정일자 받았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 요즘 같은 경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경매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 있는 개공인은 본인이 복비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받아서 8가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을 B한테 서면으로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줄 수 있죠. 동사무소에 확인서 받아서. 그럼 보여줬다면 여기에다가 제출에다가 체킹하면 되는 거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다 미제출에다 체킹하면 되는 거야. 개공이가.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신설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올해 진짜 제가 나올 거라고 진짜 막판까지 밀었는데 적중시킨 것도 많지만 못 적중시켜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올해 34회 때 끝까지 한번 또 밀어볼게요. 출제원이 볼 거거든. 에듀윌 교재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문제집하고. 그러니까 본단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밀어볼게요. 제가 문제집 쓰니까. 그러니까 요거 첫 바퀴 때 잘 알아두시고 또 혹시 뭐 실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하여튼 집 넘어가지 않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지용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개정된 건 아니지만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죄송하지만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건폐율, 용적률 상한 동그라미 저처럼 이렇게 쳐주세요. 자,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군 조례라고 써주세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게 돼요. 자, 빨간색 안 보이시면 제가 입으로 해드릴게요. 군 조례라고 쓰세요. 이 말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통해 확인해서 적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아까 제가 우리 공법 오시훈 교수님 얘기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예요? 물어본 거 기억나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서, 지구단위계획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 있죠? 얘네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가 확인해서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개공 확인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워낙 잘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제 하는 표정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형광펜으로 박스 친 거 보여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자, 눈에 확 띄게 해줄게요. 좀 지저분하지만 뭐 어때요? 자, 이렇게 요것들을 나머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머지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잘 찾아보세요. 지금 다 칠했잖아요. 자, 눈에 확 띌걸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적느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쉬는 시간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네이버라도 한번 좀 훑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기억이 좀 나서 오래 가죠. 그래서 빗금 친 것들 빨간색은 다시 입으로 해드릴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출제해 볼까요? 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하시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 보이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적죠. 요렇게 요따구로 문제 내요. 또 문제 내볼까요? 봐봐요. 자, 제 손 보세요. 도시군 계획설 지구단위 계획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보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적죠. 오, 왠지 맞을 것 같지? 그러나 실제 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적는다. 잘 틀려요. 이거 기출문제 여러 번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고객 앉혀놓고 여러분이 전문 직업인답게 써줘야 되니까 어떻게 적는지를 시험에 꼭 물어봐요. 올해도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자, 우리 입지 조건 같은 경우들 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이거 나중에 이제 저거 다 외울 거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예정금액, 취득조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숫자 2. 자, 바로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인데요. 이제 선배들하고도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갖고 실이죠, 실. 여기 뭐예요? 그래서 실내예요, 실외예요? 지금 실내잖아. 지금 실내 있죠. 자, 여기 벽면 있죠. 벽면에다가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배들하고 실내 벽면만 바꿔봐 집안 환경이 바뀌어 이래가면서 네 가지를 계속 암기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올해 아쉬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바닥면. 요게 작년 12월 달에 신설됐거든.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자, 요거 신설 34회 때 다시 밀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신설됐다는 거 꼭 체킹. 이게 나중에 이제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제가 아직 기초니까. 하여튼 신설됐다라는 건 찍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조건 여기에 보면 일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개보수는 뭐 적으면 돼요. 중개보수와 실비 적으면 되는데 이 중개보수는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요 당구장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가 서로 협의해서 받는다. 자, 맨 끝에 보면 무슨 세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포함돼요.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별도로 요거 딱 요거밖에 장난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걱정도 안 해요. 저는 이거 1년 다녔을 때 틀리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전문인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지. 그럼 일반인이니까 여기 딱 오시게 되면 여기 딱 보면 이름이나 도장이나 또는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또는이가 선택하세요. 이름을 쓰던 도장을 찍던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개공인은 일반인이에요? 전문 직업인이에요? 전문인이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전문 직업인답게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둘 다 하세요. 당신은 전문인답게 확실하게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도장 찍을 때는 아무 도장이나 찍고 저는 모르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찍어요. 등록된 인장 찍어요. 그렇죠. 등록된 걸로 찍으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사고 터지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합시다. 당신 전문인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매도인은 무슨 도장 찍어요? 옆에다 써요. 막도장이라고. 자, 뭘 인감 도장을 찍어. 자, 아무거나 찍어도 되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자, 마지막. 자, 요거. 자, 오늘은 여기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저 너무 좋아요. 이게 없을 때는 소공이 찾으세요. 그러면 없다고 네 책에는 없고 네 것만 있다 그러는데. 잘 봐요. 제가 지금 칠해 놨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찾았어요? 자, 얘도 전문인이 아니에요. 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땄는데 왜 전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인답게 서명 뭐예요? 및. 전문인답게 서명 뭐예요? 및. 당연히 도장도 등록된 거 찍어야 되는 건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유를 좀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아직은 시험을 안 보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요. 여기 또는 날인이죠. 여기는 밑날인지 이걸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요 자리 밑에 여기를 개공인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럼 틀린 걸로 답이거든요. 그래서 치사한 거 저도 아는데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뭐 고마운 거죠.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비전문인과 전문인은 구별하자.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그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까지만 정리하고요. 자, 잠깐 쉬었다 와서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